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7월 15일 월요 클래스입니다. 이제 요즘에 도라지꽃이 활짝 피었어요. 도라지꽃. 하얀 꽃도 있고 보라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찍은 건데 보라꽃이었어요. 이쁘죠? 자, 이 그림을 여러 송이가 있는 거에서 하나를 포커스로 잡을 수도 있고 뭐 하나만 딱 단독으로 찍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만큼이 찢어졌잖아요. 꼭 찢어지지 않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이 모양을 뭐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이거 하나만 그리는데 이왕이면 온전한 걸 그리는 게 좋으니까 그거 이제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위해서 살짝 올려서 조금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해도 된다는 거. 나중에 내 그림이 남고 내가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남는 건데 꼭 이거랑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에서도 이런 사선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들이. 그래서 지금 꽃 주제로 하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배경을 하실 때 지금 얘는 뒤에 이렇게 무슨 천 같은 거, 끈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색감을 봤을 때 보라색이고 배경은 어떤 걸로 할지, 이 실제로 나가서 해도 마찬가지고 사진을 보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 보랏빛으로 해서 은은하게 해볼지 아니면 정말 반대되는 노란빛이나 은은한 색깔로 바꿔줄 건지 그거는 스케치할 때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수채화로는 따로 할 거고 지금 연필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연필은 사비비를 꺼냈는데 뭐 사비로 하셔도 좋고 샤프펜으로 하셔도 좋은데 이제 명암까지 넣을 거라서 연필로 이제 무르기가 조금 더 무르고 조금 더 단단하고, H 쪽으로 갈수록 B가 이제 무르고 H 쪽으로 갈수록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하게 크게 해야지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정하는 건 이제 마음인데 옆에 있는 잎사귀까지 같이 할 거라서 조금 이제 실제 크기거나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만 하고 싶을 때는 진짜 이렇게 크게 별 모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제 자유니까 스스로의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꽃이 딱 봐도 약간 야들야들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명암도 그렇고 스케치도 그렇고 조금 연하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와, 여기 라인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쫙 그려야지 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한 듯 안 한 듯만 그리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듯 안 한 듯. 이게 소묘라고 했고 연필로만 표현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연필의 강약을 너무 진하지 않게 스케치로 접근을 하시고 손 동작이나 연필 다루는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가운데 인맥처럼 줄무늬처럼 막 있는 것들이 보이게 이제 강하거든요. 그거를 너무 강하게 해주다 보면은 완전 무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덩어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명암 넣으실 때 그런 모양을 조금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쭉 이 선이 굵어 보이긴 하는데 그 선을 너무 굵게 하면 두꺼워질 수가 있으니까 두꺼워진다는 거는 이 느낌을 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촥 살살 하던 느낌인데 힘있게, 그것들이 이제 조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필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같이 그냥 색채도 넣어주셔도 돼요. 이게 이제 뭐 조금 너무 물을 많이 먹었는지 비 와서 그런지 약간 상처처럼 있는 것들, 잎사귀, 그리고 잎사귀가 꼬여져 있기도 하고 펴 있기도 하니까 그리면서 그런 재미들을 주시고, 잎사귀 모양을 이런 실제적인 그 느낌을 좀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림 그릴 때마다 꼭 그 자연스러운 잎사귀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것들인데 강약 조절, 그리고 이 봉오리를 봤을 때도 빛 받고 조금 어두워지고 이 모서리에 이렇게 팔각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조금 살려주시고요. 이럴 때도 위쪽이 진하고 밑에는 흐려지고, 연필을 쓰실 때 되도록이면 손을 많이 안 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모양들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모였잖아요. 가운데로 모였는데 무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이렇게 속으로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다가 힘을 주고 이 결을 나타내서 조금 들어간 부분은
손에 힘을 좀 빼고 그 위에를 조금 더 착착착착 쌓이듯이 여러 번 하고, 그럼 이게 굴곡이 되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나중에 그 사이에다가 쭉 저렇게 그물처럼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거 할 때는 당연히 손에 힘을 빼서 살살살살 하면서 진한 건 조금 더 진하게도 하고, 이것도 이제 사선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바꿔서 방향을 바꾸셔도 괜찮고요. 잎사귀가 살짝 굴곡이 있다는 거, 실제가 또 앞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더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속에 하얀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옆에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디를 중간 톤으로 잡고 어디를 진하게 해야 되는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선 이 옆부분, 요만큼 원이 되는 부분을 진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쏙 들어간 부분이 다 표현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좀 그렇게 해주면서 볼륨도 나타내주고 굴곡도 표현해주는 거예요. 이 또한 변화. 그림에는 변화가 많을수록, 그렇다고 너무 강약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그림 안에서 조금씩 조화롭게, 그 조화로운 거는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시면서 조금 더 딱딱한 꽃도 아니고 부드러운 느낌이면서 좀 야들한 느낌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모양을 손에 힘도 빼서 가늘어지게 선을 쓰는 거죠. 방향을 잘 만들어 가면서 어색하지 않은 선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 결이 쭉 속에서 벌어졌으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는 선들이 좀 좋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살살살살 하면서, 이럴 때 이제 사비에서 이비로 바꾸셔도 되는데 이비는 조금 더 곱게 나와요. 소리도 좀 다르고. 지금 꽃을 이제 색감은 어느 정도 입혔는데 잎사귀가 옆에 있죠. 그러면 잎사귀를 조금 더 진하게 할 것인지, 이러면서 꽃을 조금 더 살려서 진하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선택하시면 돼요. 항상 그러는 법은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잎사귀 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할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비보다 이비가 조금 더 부드럽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휴지로 문지르고 조금씩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서 막 묘사 들어가면 이제 정밀 묘사가 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손놀림도 그렇고 조금 연필 맛을 또 거치면 거친 대로,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그런 맛들을 익히신다면 그게 자신감으로 오기 때문에 연필을 조금 더 다뤄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연필도 같이 하는 거고요. 수채화를 할 때 색연필이나 뭘로 색깔이 있는 것도 괜찮고, 연필 같은 걸로 조금 한 번씩 그려본 다음에 수채화를 하시면 그게 더 2배 이상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뭐 어떤 도형을 그려서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기초를 다지는 거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기타 치는 분들도 한번 익혔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연습하고, 음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림하는 분들도 난 선은 더 이상 안 써도 돼, 이게 아니라 계속 쓰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꽃이 형태가 좀 잡아졌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진하게 하면 되고요. 자, 지금 위쪽에서 올라가는 덩쿨 같은 게 있어요. 그 밑에다가도 그리고 싶은 형태에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봉오리를 한 번 더 그려줄 거예요.
봉오리하고 밑에 붙어 있는 어느 정도의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요. 자, 이런 데는 꽃잎을 받쳐주는 잎사귀가 있으면 좋겠다. 얘 꽃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얘는 조금 더 진하게 왔다 갔다 부드러운 선. 처음에는 똑똑똑똑 끊어지는 선도 잘 쓰면 좋겠죠.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 그림 안에는 항상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단 계속 하고 있다면 방향을 잡으면서, 여기는 실제로 없지만 이쪽에다가 이 우리가 사진 찍은 것들이 꼭 구도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주면서 구도를 잡고 모양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보는 눈도 커지는 거죠. 없지만 이쪽으로 하면서 흐름을 한쪽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마음에 들면 나중에 사인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될지 배치도 공간을 남겨주고, 여기는 이제 꽉 찼지만 꽃을 주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상의 이 잎사귀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쪽 밑에다가 몇 가지만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꽃 잎사귀가 올라갔다, 방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제 사방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게 좋죠. 한쪽으로 쏠리면 그 시선 때문에 그림이 내려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하나를 잘 그리는 것도 이제 마음에 들고 성취감에 이제 좋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 그릴 때 하나만 그리면 상관없는데 같이 어우러지게끔 그릴 때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 여기가 지나니까 배경에다가 이 흐름처럼 리듬감을 줄 때도 좀 더 다르게, 어딘가는 지나면 어디는 흐리고 어디는 길면 어디는 짧고, 그게 오묘하게 뭔가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나 작품처럼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고 해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꽃은 하겠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살며시 위로 갈수록 없어지고, 얘를 선을 근데 얘는 끝까지 막 뿔처럼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이건 좀 다르게, 또 나란히 가면 시선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그런 걸 구도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이어서 지금 몇 분 됐지? 12분. 끊었다가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